우리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는 제목으로 우리 한국 내부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객관적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항상 뭐 영호남을 떠나가지고 좌우를 떠나가지고 객관적 입장에서 팩트를 가지고 우리 정치를 평가하고 논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여러분 김정은 환영한다는 프랑카트 서울역 앞에 광화문 앞에 걸렸던 거 보셨죠?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젊은 사람들 뭐 나이 든 사람들 해가지고 김정은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백두칭송 뭐 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여러분 백두칭송위원회는 백두혈통을 말하는데 이 백두혈통이라는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이 혈통만이 백두혈통만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조선노동당 규약 헌법에 김정은이가 바로 박아놓은 겁니다. 근데 그걸 칭송한다고요? 이게 제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뽀젓이 태국기를 불사르고 그런 거는 안 잡아고 태국기나 성조기는 불살라도 괜찮고 인공기를 불살랐다고 잡아가는 나라.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태국기를 불살라도 잡아가야죠. 어떤 한 분이 인터뷰로 방송을 했는데 정말 치가 떨립니다. 막 거기에 대한 거 쫙 조목조목 이야기하신 젊은 여성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저 그거 보고요. 참 정말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런데 이제는 법과 원칙마저도 다 줘버리고 이제는 친문 파시즘이라는 말을 일간신문 사설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으로. 친문 파시즘. 여러분 파시오시스트 파시즘 할 때 파시오 분자 파시즘 할 때 파시스트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죠? 히틀러죠. 히틀러 파시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파시스트, 히틀러 파시오. 이렇게 북한에서 히틀러 파시오 분자라고 이렇게 파시오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가장 악랄한 독재자,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파시오, 독재, 히틀러. 이걸 파시즘이라고 했는데 우리 일간신문에 그것도 두 번째 가는 큰 일간신문에 친문 파시즘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제목이 있고 중간 제목에 친문 파시즘. 그러나 우리의 법은 살아있다. 우리의 법은 아직 죽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신문 보시고 언론 뉴스 보시면서 다 아셨겠지만 이 김경수라는 이 아주 나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심, 2심에서 다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뽀젓이 도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범죄자가 도지사를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그것도 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만이 진짜 범죄자다고 인정하겠다고 우겨대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왜 확정 판결은 고사하고 1심, 2심 나기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잡아가서 감옥에다 저렇게 오래 둬뒀죠, 여러분? 그것도 김경수처럼 1심, 2심 대법원 확정 판결 날 때까지 밖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친문 파시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사람들, 자기 지지하는 대깨문만 데리고 가겠다는 문재인. 그 사람들의 대표만 되겠다는 문재인. 나머지 사람들은 모조리 죽여 없애버리겠다는 문재인. 오죽했으면 논평을 쓴, 사설을 쓴 분이 친문 파시즘이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이 신문을 여기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젠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됐구나. 파시즘이 나라가 됐구나. 법치 무너뜨린 친문 파시즘에도 대한민국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엔 사법정의가 있다. 동아일보입니다, 여러분. 동아일보 오피니언 칼럼 김순덕 칼럼입니다, 여러분. 김순덕 칼럼. 여러분 꼭 사서 한번 보십시오. 2017년 대선 여론조작 김경수 유죄, 대법원 2부 대법관 4명의 경위를 법치 무너뜨린 친문 파시즘에도 대한민국은 정상으로 돌아가 있다. 파시오 분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은 죽지 않았다. 이런 정의로운 대법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당이나 이 친문 대깨문들은 아직도 김경수가 죄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고 김경수 자체가 자기가 죄가 없다고 강변합니다. 누구는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야,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이것뿐이 아니죠, 여러분. 김광일의 입 여러분 보셨겠지만 대통령의 반역,
대통령의 반역이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반역을 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고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파쇼 분자들이 이 나라를 강탈하고 이 나라를 정치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친문 파시즘이라고 한 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문재인을 중심으로 문재인을 지지하는 친문 파쇼 그룹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고, 사법 정의, 법과 원칙, 공정과 공의, 정의를 모두 짓밟았다는 것이 이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친문 파시즘, 히틀러 독재자를 파시즘이라고 했는데 그거와 별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 소름이 끼칠 정도로 어떻게 이럴 수가. 친문 세력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다 죄가 없다 길고 그 심판한 대법관이나 법관이나 대법관이 아니더라도 뭐 서울법원, 고등법원 1심, 2심에서 그 법관들이 판결을 내리면 정의의 법과 원칙에서 죄를 있다고 판결을 하면 그냥 그분들을 그 법관을 공격하는 나라. 여당이 앞장서서 친문그룹 파시즘이 앞장을 서서 그 법원 법관들을 판결한 법관들을 낱낱이 까발키고 샅샅이 벗겨내고 집중 공격하고 인사권에서 배제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김명수 대법원장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가 많다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법원 판사분들이 사표를 내야 된다. 어떻게 대법원장 방에 사람을 불러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일을 벌릴 수가 있을까? 이런 그 법에 그 심판받는 사람과 연관된 그 그룹의 어느 한 사람을 데려다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시시닥거렸다는 대법원장. 여러분, 아무리 권력도 중요하고 아무리 출세가 중요해도 사람이 지킬 명예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지킬 도리는 지켜야죠. 명예는 지키지 못하더라도 사람이 지켜야 할 초부적인 도리는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이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 대법원장까지 올라가겠다고 친문에 합류하는 대법원장.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김경수 사건 무죄로 판결 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강변하고 추미애 전 장관 지금 여당 내에서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집중 공격을 받아도 되죠, 사실은. 그 어떻게 해서라도 심지어 대통령 후보로 나온 김씨 이름을 가진 그분은 추미애 전 장관을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오늘처럼 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추미애다. 왜? 그냥 물고 뜯고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리려고 별의별 공격을 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일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꼬투리를 잡아서 없애버리려고 날뛰던, 그래서 이렇게 커졌다는 것. 그 다음에 김경수 사건. 김경수를 이렇게 만든 것은 바로 추미애다. 추미애 전 장관을 맹렬히 공격하고 있는데 친문의 아주 친문 그룹 중에 친문 파시즘 그룹 중에서도 아주 이름 있는 분이죠, 그분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도 나와 있지만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낙마시키기 위해서 공격할 때는 아마 잘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대법원에서 4명 전원일체로 유죄로 2년 판결 받을 줄은 아마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실책이라고 지금 와서 이야기하면서 추미애 전 장관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자, 다음에 나오는 대통령 후보들, 특히 여당, 야당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당에 나오는 대통령 후보들이 다 김경수 지사의 결백하다고 나는 믿는다. 대법원 판결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돼서 이 나라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일 발벗고 나서서 지금 김경수 씨 옹호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한국 내부 문제는 좀 이야기하지 않자고 했는데 오늘 제가 그 한 유튜브 한 젊은 여성분의 백두칭송위원회 그리고 태국기 성조기를 불태우는 사람은 잡아가고 북한 인공기를 불태웠다고 잡아가는 공권력 이걸 보고 도대체 참을 수가 없고 백주 대낮에 백두칭송위원회를 조직하고 김정은 환영한다고 저 2,500만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300만 명이 굶어 죽은 저 아사자가 생겨나서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은 저 2,500만 주민들은 아마 개, 돼지로도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백두칭송위원회 프랑카트를 들고 김정은 환영회의 프랑카트를 들고 거기서 기념 촬영을 하는 저 사람들은 바로 친문 파시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방송 도대체 안 하려고 해도 이 한국 내부 상황은 제가 한국 내부 상황 비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오늘 제가 그걸 보고 특히 이 친문 파시즘이 이 치돌리는 이 글자를 보고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북한에서 들어오는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해제철소에서 얼마나 사상자가 났는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분들을 좀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번 변조소 폭발로 인해서 사상자가 난 그분들을 돕고 싶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